네, 자 매일 월화수목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꿈의 주식을 찾아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또 단기, 중기 이 종목을 좀 주목하라 하고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기 유망주 이 위치면 그래도 중기절 한 50%는 나올 수 있는 위치다 하는 종목군들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께서 겨울에서 봄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겨울에서 봄 이 종목이 그렇다라는 얘기이실 것 같기도 한데 자 한옥 소장님께서는 일동주 집중하자. 자 이것도 일동주입니다 하고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이경락 대표님께서는 전장화 더하기 충전기다 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죠. 자, 전장화 플러스 충전기, 삼화전기, 일동주에 집중하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실리콘웍스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왜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얘기 잠깐 듣고요. 잠시 후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이제 좀 봄이 오나요? 예,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가 아니고 저는 이제 확신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설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 주로 이제 LCD 쪽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아시다시피 LCD가 거의 이제 철거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LCD 쪽에 패널에 이제 수요 감소 내지는 또 중국 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악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OLED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펀더멘탈이나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만 주가는 형편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LG가 최대 주주로 있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만드는 기업이죠. 매년 따박따박 안정적을 내는 기업인데 지난해 일시적으로 일단 LCD 패널 쪽 라인이 좀 구조조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만은 업계 좀 분위기가 올해 내년도에 다시 실적이 예년 실적을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라서 요걸 좀 기회로 보자 하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얘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동주 집중하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최근에 힘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대다수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은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네. 주식이 저게 또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우리가 온라인 전자결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3.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 해가지고 이 부분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1위에 일단 미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배달의 민족 아시죠? 네네, 배달의 민족. 요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배달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야놀자. 또 우리가 선전 광고할 때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숙박 앱이죠. 이 회사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결제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업체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대행 결제를 갖다가 대신한다면은 그야말로 일단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러한 이 류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점유를 딱 하게 되면 워낙 안정적인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경향이 있죠. 이러다 이제 시장이 커지면은 이게 좀 빠르게 또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좀 시장에 또 할증 거래가 되는 파트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전 실적보다 향후 2, 3년 좀 빠르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주가만 크게 밸류만 부담이 없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락 파트너께서는 삼화전기 오늘 어쨌든 세 분이 공교롭게도 세 종목 다 중기우망주라서 그런지 너무 많이 오른 거 말고 바닥권에서 살짝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차트 위치 다 만만한 것 같은데 자 전장화 플러스 충전기 자 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콘덴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서 성장 기업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콘덴서 하면 왠지 성장 기업 같지 않아요. 근데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전해 콘덴서 시장은 전장화의 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자동차가 전장화 됐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콘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TV에만 들어가던 거, 뭐 무선 청소기에 들어가던 거, 이제 자동차에도 대량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가 왔다. 자동차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액 콘덴서도 제2의 MLCC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기차 충전기 여기에 또 전액 콘덴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급속 충전 이야기 나와요. 여기에 최대 수혜주로 전액 콘덴서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번에 제네시스에서 뭐 현대기아차에서 한 나온 얘기죠. 20분 만에 완충하는 급속 충전기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자동차 만들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전액 콘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앞으로 이래저래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뭐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 그다음에 뭐 단기간 또 벌어들일 것 같은 실적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좀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받을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 회사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조금 더 미래, 뭐 당장 올해 실적 가지고 보기는 이미 좀 늦은 것 같고 연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지난해 실적은 볼 필요도 없고, 네, 올해 실적 대비해서 향후 2, 3년 후의 실적, 그러니까 아마도 2021년, 2022년까지 내다봤을 때 뭔가 올해보다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웬만하면 다 턴어라운드는 나오거든요. 지금 얼추 지금 세 종목을 제가 얼추 뭐 들어만 봐도 어쨌든 뭐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좀 관심 있게 내용들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리콘웍스부터 다시 좀 들어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던 건 다 노출된 거고 올해 내년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뭐 사업 구조 자체가 LCD에서 지금 OLED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니까 뭐 가도기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LCD 쪽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또 선뜻 또 이제 구매 욕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매출이 금방 또 뭐 LCD처럼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진입장벽 내지는 또 뭐 구 사업의 청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대단히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뭐 450억에서 550억 사이에서 매년 거의 굴곡 없이 이렇게 나왔던 회사였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27억대, 약 400억대 초반 정도로 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다른 IT 기업들 실적 안 좋은 거 비하면 상당히 저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다가 업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OLED 쪽으로 급속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가전전시회 쪽에서도 대거 지금 뭐 소니부터 해서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부 다 OLED 쪽에 대형 패널을 이용한 TV를 출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 2020년도에 OLED 65인치 TV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된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동사같이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 향의 POLED 쪽의 수요도 만만치 않게 올해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대표적으로 좀 저평가 종목인데 주가는 진짜 정말로 안 가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고 다른 시간대에서 제가 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몇 번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진 않는데 주가는 참 안 가는구나 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업황이 워낙 안 좋았고요. 근데 올해부터는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도 겨울에서 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종목이고요. 짧게 보는 분들은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 뭐 증권사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659억부터 해서 728억까지 이렇게 조금 많이 뭐 등락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보다 한 영업이익 한 64% 정도 증가되는 700억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참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5개년 실적을 보면 연간 순이익 기준으로 한 500억 내외 따박따박 안정적인 이익을 내왔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지난해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쪽 구조 조정들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지금 LCD 패널 쪽에 들어간 구동식 매출이 좀 줄다 보니 지난해 400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380억 정도 지금 나온 걸로 좀 뜨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올해 내년 해서 다시 600억 정도는 회복할 것 같다. 오히려 최근 5개년간 연간 순이익이 500을 크게 넘긴 적은 없는데 오히려 600을 넘길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2배에서 한 15배 평가를 받는 기업이니까 이러면 시가총액 기준 한 7,200억에서 세게는 한 9천억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6,200억대니까 이런 거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정을 잘 한번 활용을 해봐라 하고 언급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올해 실적 대비 향후 2, 3년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사실상 53조, 77조, 그다음에 63조, 5조, 그다음에 80조 가까이. 올해는 아마 또 100조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대하게 일단 커져 나가는 이 온라인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일단 간편 결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러한 업체가 일단 그야말로 많은 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세는 저희 1인 가구 시대가 이제 많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대세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런 이제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오죽했으면 또 일단 이제 우리가 이 포장지에 싸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단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일단 대세라고 일단 우리가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대표적인 이제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야놀자라든지 소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결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특히 중요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것이 있었냐면은 지금 그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전자결제 대응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기업하고도 일단 연계가 돼가면서 일단 이렇게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이익 성장세가 지금까지 일단 또 계속해서 일단 매년 2017년에 보면은 102억, 그 다음에 2018년에 168억, 작년 한 280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아마 이렇게 올해는 아마 500억까지도 아마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아마 1,000억대로 향해서 일단 앞으로 수년 내에 일단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 박스권에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탈피해 가면서 이제 사상 최고점을 갖다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최근 한 5개년간 보면 연간 순이익단이 한 100억 정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만은 지난해 한 280, 90억 정도 이익을 낸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좀 추정치 기준 올해는 300을 좀 넘기고 내년 한 400억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시장에서 좀 20배씩도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면 하다못해 한 6천억 정도는 어렵지 않게 도달은 갈 것 같고 잘하면 하반기 정도면 8천억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5,400억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게 시장 게임 조정 나온다면 좀 저가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화전기 마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MLCC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MLCC가 대박을 쳤던 게 자동차에도 많이 쓰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박을 친 거잖아요. 이 전에 그 콘덴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예. 전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그런 콘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LCC가 들어가고 이것도 전해 콘덴서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전장 쪽에서도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 쪽에서 동사의 매출이 찍히는 거 현대기아차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중앙권에서 유명한 BYD 이런 기업들도 동사의 전해 콘덴서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가전에 들어가는 전해 콘덴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중국 업체들도 만들 수 있는데 요 자동차용 전해 콘덴서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동사가 이제 니치콘사가 2대 주주인데 원래 또 전신도 니치콘사입니다. 니치콘사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온 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 전장 쪽에 들어가는 전해 콘덴서까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150도 이상에서 열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삼형전자라는 기업도 있는데 특히 이 전해 콘덴서 쪽에서 자동차용 전해 콘덴서 쪽에서는 삼화전기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장 쪽에 수혜주로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앙권 업체들이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450V 요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500V 이상 넘어가는 거 중앙권 업체들이 좀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마 전기는 500V 이상의 또 전류를 또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전기차용 충전기나 그리고 차량 안에 들어가는 또 이제 전해 콘덴서로 납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전장화 또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의 최대 수혜주로 MLCC에 이어서 전해 콘덴서를 만드는 사마 전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